정부가 더 이상 거업권 행사 그만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데 정부도 동참해라 라는 이유에서 야6당이 진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권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도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해야 된다 라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그대로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으로 정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수사기간도 20일 줄였고 수사 인력도 50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너무 비대하다라는 주장도 이제 더 이상 설 근거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군사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이 내란은 대통령실과 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곳을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지만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야6당이 다 수용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돼서 돌아가시면 이것은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네, 법안 내용을 잘 살펴보고 소위 때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제 협조해야 됩니다. 내란을 하루빨리 끝내야 돼요.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계속 유지합니까? 네, 그 내란법,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법무부 차관 네, 보시죠. 이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차관이 들고 나와서 설명했던 제2요구서입니다. 네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제2요구서에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임명하는 게 권력분립에 위반된다. 저는 이미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서 틀렸다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이걸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가 특검의 제도적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미 수사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너무 수사 기간도 길고 수사 인력도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세 번째가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112조의 내용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걸 브리핑하는 게 문제가 있다, 노출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더 이상 거업권 행사 그만하고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정부도 동참해라 라는 이유에서 저희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혁신당 야6당이 진짜 큰 결단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추천권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는 것은 기존에 국민의힘 대표였죠. 한동훈 대표도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그대로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성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는 하고 있죠. 하지만 수사권 가지고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 그거 가지고 영장 청구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십니다. 수사기관끼리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특검으로 정리하자라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20일 줄였고 수사 인력도 50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너무 비대하다라는 주장도 이제 더 이상 설 근거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군사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자, 볼까요? 이 내란은 대통령실과 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곳을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 돼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긴 해야죠. 그런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자,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야6당이 다 수용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이 법이 통과돼서 돌아가시면 이 정도까지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네, 법안 내용을 잘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을 했던 핵심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이런 거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소위 때 의견을 적절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제 협조해야 됩니다. 내란을 빨리 하루빨리 끝내야 돼요.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계속 유지합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발의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그동안 논의에서 빠져있던 걸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특검법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해요.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태도를 보면. 그렇지만 이 특검법이 매우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면 곧 있으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될 것 같습니다. 체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기간 제한이 있죠. 구속기간 제한 며칠입니까? 차관님. 현재 공수처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 공수처에서는 10일을 하고 검찰에서는 10일 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20일입니다. 20일 이내에 윤석열에 대해서 기소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특검이 그 전에 출범하지 않고 구속기간 이미 지나서 윤석열이 기소된 이후에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의 수괴를 수사하지 못하는 특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사권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하루빨리 특검이 출발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제거하고 윤석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급합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이 난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직무대행님, 네, 어제 대정부 질문한 걸 답변한 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우리 김서구 직무대행을 칭찬했더라고요. 칭찬의 요지가 뭐였냐면 법조항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법조항대로 답변하더라. 이 부분을 어떤 언론에서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과 의견, 주장과 주장이 맞붙을 때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장한 대로 뭐 위헌적 특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일을 성사시키려다 보니까 야육당이 큰 결단을 하고 정부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 양보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고맙다. 우리 열심히 그럼 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갈증에 대한 해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